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에 갔었던 지난 영상 모두 보셨나요? 거대한 지프차를 타고 사파리 구경도 해보고 낡은 아프리카 기차를 타고 애니멀 킹덤의 숨겨진 테마구역으로 이동해 독특한 체험까지 즐기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애니멀 킹덤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도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즈니월드 애니멀 킹덤 두 번째 이야기, 좀 더 다이나믹한 놀이기구들을 즐긴 모습들, 그리고 역시 테마파크 속 비밀 이야기를 하나 더 풀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급류타기 어트랙션 칼리리버 래피즈를 탔습니다. 일반적인 급류타기 놀이기구 같지만 여기도 디즈니만의 매력적인 스토리가 숨겨져 있어요. 바로 불법 벌목 등을 통해 서식지가 파괴되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정이죠. 그래서 벌목 현장을 지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급류가 시작됩니다. 아, 왜 이쪽이야 또. 도라지. 자꾸 이쪽으로만 간다. 네, 잘 봤습니다. 마지막에 다 왔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다리 위에서 버튼을 누르며 물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우비 있어서 재밌었어. 저도 재밌어요. 그 다음은 애니멀 킹덤의 유일한 롤러코스터 익스페디션 에버레스트를 탔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설산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로 유명하죠. 이 설산에는 괴물 예티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티를 피해 질주하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예티가 등장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미모를 찾아서 뮤지컬도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어도 될 정도로 고퀄리티로 공연되는데 역시 공연 시간이 많지 않고 날이 저물기 전에 공연이 모두 종료되니까 미리 공연 시간을 확인하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영화 다이노소어를 테마로 하는 다크라이더도 즐겼습니다. 이건 도쿄 디즈니시에 있는 인디아나 존스 놀이기구와 똑같은 기종의 어트랙션이에요.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차량을 타고 공룡들이 있던 시대로 넘어가 멸종 위기 중인 공룡을 현 시대로 데려온다는 스토리죠.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찍혔을까요? 여기서 테마파크 고수와 하수가 구분되는 것 같죠? 이번에 디즈니 엑스포에서 발표가 됐지만 이 다이노랜드라고 하는 애니멀 킹덤의 이 테마구역 전체가 다 코코 아니면 뭐 모아나 테마구역으로 이제 변경이 될 거라고 하는데 다이노소어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 탑승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는 타볼 수 없는 그 어트랙션을 지금 제가 마지막 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다 몇 번 탔던 거니까 뭐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다른 어트랙션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때 또 되면은 제가 또 올랜도에 또 오겠죠? 네, 이게 아마 2-3년 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다이노소까지 타면서 이제 애니멀 킹덤에 있는 대부분의 어트랙션 다 탑승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어두워가지고 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좀 더 무서웠던 느낌이 있는데 생각보다 격하네요 움직임이. 저는 그 90년대 향수를 확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나오는 굉장히 그 신박한 기술들의 그 라이드를 타고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Beautiful dancing out there. Listen, I need some audience participation. Everybody at the park. Somebody say hey. 다음으로 즐긴 건 벅스라이프 어트랙션이었습니다. 3D 안경을 쓰고 곤충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맨 끝에 아주 신박하게 재미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어트랙션이 특별한 이유는 애니멀 킹덤의 상징인 트리 오브 라이프 안에 극장이 있어서 그 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트리 오브 라이프를 자세히 보면 줄기와 뿌리가 모두 동물들의 조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려 300종이 넘는 동물들이 새겨져 있죠. 큐라인을 천천히 걸으며 새겨진 동물들을 찾아보세요. 파크 다니시면 이 아이스크림 이 4대가 엄청 많아요. 미키 모양의 아이스크림도 있고 미키 모양의 이런 샌드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프, 레모네이드, 그 다음에 딸기맛. 저는 이 스트로베리 이거를 항상 좋아하는데 여행하다 보면 너무 지치잖아요. 달기도 하고 약간 상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물론 미키 모양의 아이스크림도 좋지만 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미키는 머리부터. 진짜 맛있는데? 디즈니 테마파크 안에서는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나오는 캐릭터들을 거리에서 종종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날드와 데이지가 작별 키스를 하네요. 그리고 드디어 베프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바타 플라이트 오브 패시지를 타기 위해 다시 아바타 테마구역을 찾았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우리가 아바타가 되어 벤시, 그러니까 이크란을 타고 하늘을 날아보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어트랙션인데요. 시뮬레이터 하니까 기대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언컨대 디즈니가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대성해서 만든 완성도 높은 어트랙션입니다. 정말 정교해서 타도 감탄이 나올 정도라니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찍진 못했지만 아바타 광팬인 한 베프님은 타면서 오열하셨어요. 지금 아바타 타고 나왔는데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올랜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왔을 때 아바타를 처음 타봤었거든요.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3년 만에 또 타니까 감격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정말 디즈니가 모든 기술을 다 집대성해서 만든 그런 시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정말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팁, 출구로 나올 때 벽에 찍힌 이런 손바닥 자국들을 찾아보세요. 이 손바닥은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 영화 프로듀서 존 랜도, 앞서 설명했던 아바타 어트랙션을 만든 이내즈니어 조 로디의 손바닥입니다. 어트랙션을 만들면서 남긴 그들만의 기념 표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영상미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 기준으로 이렇게 뭔가 타고 날아가는 듯한 라이드는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영상미가 좋았어요. 저는. 그 영화를 실제로 봤을 때 느꼈던 감동을 그 이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부모님 말하신 것처럼 디즈니가 여기다가 다 쏟아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진짜 여태까지 느껴봤던 그 기술 중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기술은 없다. 프리쇼로부터 내가 진짜 몰입하게 되고 메인쇼 때는 이미 이 현생을 잊고 사실 나는 인간의 몸에 빠진 아바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탔습니다. 뭔가 진짜 타는 순간 내가 진짜 아바타가 된 것 같았고 나오는 출구도 엄청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 이 나오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들어왔구나, 난 아바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무리까지 완벽했던 그런 어트랙션이었어요. 인디비주얼 라이트닝 한 번 더 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탈 겁니다. 인디비주얼 라이트닝 여러분도 하세요? 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밤에 아바타 테마구역을 찾으면 낮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길바닥과 식물 곳곳이 야광으로 빛납니다. 그래서 밤에 한 번 더 아바타 테마구역을 찾으면 좋죠. 애니멀 킹덤은 작은 듯 하지만 그래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알찬 파크예요. 이렇게 하루를 끝내고 그 다음날 디즈니월드 두 번째 파크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알차게 그리고 신나게 하루를 보냈죠.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 유명한 스타워즈 다크라이드도 타고 엘사로 비니의 노래도 부르고요. 이 다음 편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Nothing